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결혼이라는 것을 맛보고 바로 결혼해서 빠져나온 한 여성입니다. 솔직하게 말하지 않은 제가 잘못이라고 시가 사람들은 그랬는데 저는 아직도 그게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아니, 여러분, 정말 다 이야기를 하나요? 결혼하면 우리 부모님 경제력이 어느 정도고 뭘 가지고 있고 현금은 얼마가 있고 주식 상황은 어느 정도인지 그런 거 말을 하나요? 아니, 내가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내 부모 경제 상황을 그렇게 자세하게 말을 해줘야 하는 건가요? 저 이거 제대로 말 안 했다고 솔직하지 못한 여자라고 손가락질을 받았었습니다. 아, 아직도 저는 기가 막히는데 결국 이혼을 하긴 했어요. 이혼 서류 딱 내밀자마자 그제서야 남편이란 사람이 화들짝 놀라면서 이혼까지 해야 하는 거냐 하더라고요. 아니, 나한테 그렇게 손가락질을 했으면서. 아휴, 1년도 안 된 상태에서 이혼을 한 경우인데 뭐가 그리 급해서 혼인신고를 바로 해버렸는지. 만일 안 하고 저런 일을 당했더라면 이혼녀가 아니라 그냥 돌아온 여자 되는 건데 괜히 호적 지저분하게 만들어버린 것 같아 기분이 매우 좋지를 않더라고요. 이런 거 가지고 이혼을 한다고? 아, 그냥 좀 다들 격앙돼서 말을 한 건데. 자기야, 미안해. 아니, 우리는 속은 기분이 들어서 그런 거였어. 자기가 솔직하게 말을 해줬으면 되는 거였는데 안 했으니까. 갑자기 그렇다라고 하니까 속은 기분이 들었었던 거라고. 아, 내가 왜 그런 걸 다 말해야 하는 건데? 나는 내 경제 상황 너한테 다 이야기했고, 그리고 너 또한 너의 경제 상황을 말했을 뿐이야. 그런데 속은 기분이라고? 왜 속은 기분인 건데? 그리고 그걸 왜 말을 해야 하는 건데? 아니, 그래. 솔직하게 말을 해서 기대를 안 했었는데 갑자기 그렇다라고 아무렇지 않게 말을 하는 자기 보면서 흠칫 놀라긴 했었다. 그 정도인 줄은 몰랐으니까 좀 기대를 했던 거였다고. 그게 업이 돼서 마치 자기한테 지적질하는 것처럼 들렸을지도 모르는데 우리는 그랬었다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마시고요. 이혼 서류나 작성하세요. 그리고 나는 이혼합니다. 내가 미쳤지. 어? 내가 미쳤었어. 뭐 좋다고 다들 말리는 혼인신고를 빨리 해가지고. 나도 다른 애들처럼 애 태어나면 했었어야 한 건데 내가 정말 잠깐 정신이 나갔었다고. 결국 저는 이혼을 했습니다. 완전 어이없는 일을 당했는데 그럼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남편과는 지인의 소개로 만나게 되었어요. 결혼 정년기라는 게 지금은 사라지긴 했지만 나이가 어느 정도 있었던지라 결혼을 전제로 저와 남편의 첫 만남은 그렇게 시작이 되긴 했습니다. 이미 지인으로부터 남편에 대해서는 브리핑 끝난 상태였고 남편 또한 제 브리핑 들었으니 신호는 확실했고 소개팅 자리에서 성격만 맞춰보면 그냥 게임 끝이라고 생각을 했었죠. 첫 인상의 남편 호감 그 자체였습니다. 사람이 매너도 좋았고 조근조근 상냥하게 말하는 그 어투도 마음에 들었고 그리고 제가 더 마음에 들어했던 이유는 남편이 첫 소개팅 때 저를 집에 데려다 줬는데 그날 사고가 날 뻔했었어요. 왜 그렇게 톨게이트에서 차량들이 속도를 내는 건지 모르겠지만 하이패스 쪽으로 가다가 갑자기 뒤에 차량이 남편의 차량을 급하게 따라잡는 바람에 아찔한 상황이 벌어질 뻔했었거든요. 대부분 남자들이 그렇잖아요. 평소에 얌전했던 남자들도 운전대만 잡으면 욱하고 욕을 하는? 그런데 그런 위험하고 아찔한 상황이었는데도 남편은 매우 침착했고 전혀 화를 내지를 않더라고요. 아이고 깜짝이야. 라는 말과 괜찮으세요? 라는 말만 했거든요. 무방비 상태에서 당한 거라 평소 운전 성격에 나올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 저는 그 모습에 이 사람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말 저는 그런 남자 본 적이 없긴 하거든요. 욕을 하거나 적어도 아이씨 정도는 나오는데 남편은 전혀 그렇지가 않았죠. 본격적으로 교제를 하고 저희는 1년 만에 결혼을 하게 됩니다.
운전 성격처럼 남편은 차분한 사람이었고 말도 조심하는 사람이긴 했습니다. 그런데 그 운전 성격이 모든 것을 대변하는 것은 아닐지언데 그걸 몰라본 제가 제 발등을 찍은 거나 다름없었죠. 결혼까지는 아주 순탄했어요. 그리고 신혼 6개월 차 동안도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일이 터진 건 바로 저희 언니가 하는 카페에서 터지게 되죠. 남편에게는 시누이가 한 명 있습니다. 시누이가 당시에 만나는 남자가 있었는데 결혼은 말고 그냥 연애만 하는 그런 사이라고 했었거든요. 시누이는 비혼주의자였는데 한 세상 심플하게 연애만 하다가 즐기다가 정리하겠다라는 주의였었는데 저와 남편이 결혼을 한다고 했을 때 우스갯소리로 제게 이렇게 말을 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옳게. 동생이 좋아? 그냥 나처럼 연애만 하지. 내 친구들 보면 딱 반반이더라고. 잘 사는 친구들? 아니면 다시 돌아오는 친구들? 결혼하면 시댁 생기고 뭐 이것저것 복잡한 거 많이 생기는데 동생하고 결혼하는 건 좋지만 나는 같은 여자로서 올케의 선택이 옳은 것 같진 않네. 나이든 나보다 이렇게 고리타분해서 어쩌니? 형님은 형님 스타일대로 사시는 거고 저 또한 형님의 마인드 인정해요. 연애만 하며 살겠다 너무 쿨하죠? 그런데 저는 그 사람과 결혼해서 부부로 살고 싶어요. 형님의 친구들처럼 돌아오지 않고 잘 사는 친구들 축에 낄 테니 형님이 많이 도와주세요. 결혼이란 즉 내 인생은 없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했던 시누이였었는데 그런데 그날 저희 언니가 하는 카페에서 만났을 때 저는 시누이가 왜 결혼을 안 한다고 한 건지 사실 이게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하고 있었던 거였구나 라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날은 시누이랑 쇼핑을 함께한 날이었어요. 마침 그 동네에 언니가 하는 카페가 있어서 오랜만에 언니도 좀 볼 겸 저는 시누이를 데리고 그곳으로 가게 됩니다. 언니의 카페 규모가 좀 큰 편인데 그곳에선 나름 핫플로 유명한 곳이긴 합니다. 일명 MZ들의 성지라고 하죠. 암튼 그런 곳이긴 한데 카페 컨셉은 조각가인 형부가 모두 다 세팅을 해 주었고 그리고 그렇게 큰 규모로 운영을 하게끔 장소를 제공해 준 건 바로 저희 아버지셨습니다. 총 6층짜리 건물이었는데 1층과 2층에 언니가 카페를 하고 있는데 임대료를 받지 않으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건물이 저희 아버지 거였는데 시누이와 함께 언니 카페에 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 건물이 아버지 거라는 것을 시누이가 알게 됩니다. 시누이가 이런 건 한 달에 세가 얼마 정도 나가냐라고 물었는데 자세한 건 모르지만 3층부터는 그래도 세가 좀 센 편으로 알고 있다. 여기가 좀 비싼 동네지 않느냐 그랬더니 시누이는 말귀를 못 알아듣고 여기 세는 얼마 정도냐고 다시 물었고 언니는 아버지가 그냥 하라고 하셔서 저는 운 좋게 공짜로 장사하고 있네요. 라고 대답을 했죠. 그게 사실이었으니까. 그리고 뭐 자랑하듯 말을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지나가는 말처럼 그렇게 가볍게 툭 하고 던진 거였거든요. 돌아오는 차 안에서 시누이는 집요하게 물어보기 시작했어요. 그 건물이 아버지 것이었냐? 언제부터 건물 주인이셨냐? 그럼 그 건물이 가격은 얼마나 하는 거냐? 그거 말고도 혹시 뭐 다른 거 또 있으신 거 아니냐? 등등. 옳게 얘기 좀 해봐. 아니 나 건물주 딸 처음 만나봐서 그래. 너무 신기해서 그래. 우리 같은 소시민들은 작은 집 한 채 갖는 걸 평생의 꿈으로 생각하며 사는데 아버님이 건물주셨어? 와, 그런데 엄청 소박하시다. 올케 결혼도 엄청 소박하게 시키셨잖아. 진짜 찐 부잔들은 소박하게 하고 다닌다고 하더니만 진짜였네? 와, 올케 부잣집 딸이었구나? 나는 몰랐었네. 네? 아, 그게 뭐 그건 아버지 건물이고 제 건물이 아니니까 부자까진 아니고요. 아버지가 부자신 거죠. 그리고 원래 소박하세요. 막 사치 부리고 하는 것도 별로 좋아하시는 분들이 아니라서 아, 형님, 저도 소시민이에요. 그리고 부모님 건물인데 제 것도 아닌데 자꾸 물어보시니 제가 좀 당황스럽네요.
너무 캐물으니까 좀 그렇긴 하더라고요. 다른 화제로 바꿔봐도 결국엔 다시 친정 부모님의 경제력으로 또 이야기의 화제가 돌아가고, 암튼 말을 흘렸고 돌려가면서 조심스럽게 대답을 하긴 했는데 이게 문제가 됩니다. 바로 다음 날이 주말이었는데 시가에서 저와 남편을 호출을 하시더라고요. 할 이야기 있으니 좀 넘어오라고. 잠도 덜 깬 상태에서 남편 깨워서 시가로 갔는데 시어머니 인상이 너무 좋지가 않은 거예요. 무슨 일이 있나? 왜 이렇게 분위기가 가라앉아 있는 거지? 라고 어리둥절해 있는데 갑자기 시어머니가 제게 그러시는 겁니다. 너는 시댁에 왔으면 주방 먼저 들어가 봐야 하는 거 아니니? 멀뚱멀뚱 그냥 서 있으면 어쩌자는 거야? 얼른 밥 한번 차려봐라. 며느리가 해주는 밥 한번 먹어보자. 처음이었습니다. 제게 저런 투로 시어머니가 말씀하시는 건요. 좀 당황스럽더라고요. 제가 시어머니를 쳐다보자 시어머니가 바로 그러시는 겁니다. 아, 부잣집 딸은 시댁에서 음식 같은 거 하면 안 되는 거지? 내가 너무 몰라봤나? 도우미 아줌마들이 식사도 다 챙겨주고 공주님 일어나세요 하면서 그런 대접을 받았으려나? 그래서 지금 밥 차려보라는 내 말에 황당해 하는 거니? 잠이야 당연히 깼겠지만 머리를 얻어맞은 것처럼 갑자기 띵하더라고요. 무슨 소리를 하는 거지? 지금 저건 완벽하게 비꼬는 거 아닌가요? 부잣집 딸? 공주님? 아, 무슨 소리인가 싶었는데 신우이가 옆에서 그러는 겁니다. 제 옆에 서 있는 남편을 꼬집으면서 알았냐고. 네 마누라 건물주 딸이었다고. 너 그거 알았는데 우리한테 말 안 한 거냐고.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당연히 남편도 몰랐죠. 뭐 자랑하고 싶어 안달난 사람도 아니고 부모님이 건물주야 라는 말을 하나요? 내 것도 아니고 부모님 것인데? 남편은 그게 무슨 소리냐고. 저보고 장인어른 건물 있으시냐고. 처음 듣는 소리라고 했더니 시누이가 다시 한번 남편의 팔을 꼬집으면서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 이놈아, 네 마누라 건물주 딸이었어. 그런데 너무 소박하게 결혼한 거 아니니? 허, 땡땡동 알지? 거기에 6층짜리 건물인데 완전 금싸라기에 있더라. 건물도 완전 휘황찬란해. 네 처형이란 사람 카페 하는 거 알고 있었지? 연애하면서 가봤을 거 아니야. 거기 니네 장인어른 건물이란다. 어? 거기가 니네 마누라의 아버지 거라고. 너도 몰랐어? 어? 그런 거야? 몰랐었어. 아, 그래? 자기야, 그런 거야? 그 카페가 아버님 건물이었어? 그런 거였어? 와, 대박. 야, 지금 대박? 너는 대박이란 소리가 나와? 지금 네 마누라가 우릴 속인 건데? 일부러 말을 안 한 거잖아. 너한테도 말 안 한 거 보면 빼박이네. 어? 옳게. 일부러 말 안 한 거지? 그런 거지? 막 쏘아 붙이는데 순간 너무 저를 몰아세우니까 뭔가 제가 잘못한 것 같더라고요. 그런 착각까지 드는 겁니다. 그런데 속인 게 아니라 말할 이유가 없는 거 아닐까요? 그게 왜 이런 사달을 일으켜야 하는 건지도 모르겠고, 시누이도 그렇고, 시어머니도 그렇고, 왜 저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건지도 모르겠고, 일부러 말을 안 한 거다라는 말을 하는 건지도 모르겠더군요. 저는 정말이지 너무 황당했습니다. 황당해도 너무 황당할 지경이었어요. 아무 말도 못하고 우물쭈물 있는데 사실 말을 못해서가 아니라 너무 어이가 없으니까 말을 안 하고 있던 거였는데 시어머니가 다시 한번 비꼬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죠. 왜 말을 안 했겠냐? 어? 왜 우리한테 솔직하게 말을 안 했겠냐고? 예, 며느라. 너는 우리를 어떻게 생각한 거냐? 혹시 네가 그런 집안의 딸이라고 하면 우리가 너한테 뭐 바랄까 싶어 그런 거냐? 뭐 우리 아들한테 뭐라도 나중에 좀 떨어지겠지 하고 기대할까 봐. 그래서 속인 거냐? 어? 아이고 너무 서운하다. 어? 너무 서운해. 너 그러는 거 아니다. 정말 그러는 거 아니야? 자기야, 왜 그런 걸 말을 안 했어? 엄마랑 누나가 서운한가 보다.
얼른 사과드리고 그리고 밥 먹자. 배고프다. 나도 지금 알았어요. 그러니까 다들 흥분하지 말고 우리 좀 차분해지자고요. 네? 자기네들을 무시하고 의심을 한 거라 했어요. 그런 거는 꼭 이야기를 해야 하는 거라 하더라고요. 저한테 너무 서운하다고 얼마 되지 않은 기간이지만 저를 자신들의 가족으로 진심으로 받아들여 줬는데 제가 자기를 뒤통수를 쳤다라고 하더군요. 지금 이 서운함 어떻게 보상을 할 것이냐고. 그리고 남편한테도 이런 거 속이면 안 되는 거라고. 이제라도 알아서 다행이다 할 게 아니라 미리 말을 안 한 연유를 따져봐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마누라 부모님의 재산이면 당연히 그 마누라의 남편에게도 권리와 책임이 따르는 것이니 앞으로는 잘 눈여겨봐야 한다 하더군요. 그놈의 마누라. 마누라? 저는 이 어감이 너무 싫거든요. 농담으로 남편이 마누라라고 애교 있게 부를 때도 그리 부르지 말라 하는데 계속 마누라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결국에 나중에 이야기를 하더군요. 저를 비꼬았던 이유, 그러니까 시어머니와 시누이의 뻔뻔한 속내를 말이죠. 시누이는 벌어놓은 돈이 없는 상태였고 지금 만나고 있는 남자 또한 넉넉한 형편이 아니라고 합니다. 결혼을 안 한 게 아니라 못하고 있는 거라고. 왜냐? 자기들이 넉넉하지 않으면 옆에서 누구라도 도와주면 좋을 텐데 도와줄 사람조차 없어서 결혼을 미루고 또 미루다가 결국엔 자기들 합리화를 시킨 거라고. 이제는 도와줄 사람이 나타났으니 결혼을 하고 싶다라고 하는 겁니다. 비혼주의자였으면서 갑자기 결혼을 하고 싶다니. 그리고 도와줄 사람이 나타났다니. 바로 저였어요. 네, 저는 건물주 딸이니까요. 그리고 건물주 딸이면서 남편 집안의 며느리였으니까요. 가족이 된 사람이니 가족이 나몰라라 하면 안 되는 것이고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고 도와줘야 하는 거니까요. 사돈께 말씀드려서 우리 시누이 결혼시켜야 할 것 같으니 돈 좀 해달라고 하거라. 그 건물 탐보로 대출받으면 아휴 집까지 살 수 있는 거 아니니? 그 정도 능력은 되시는 분들이었던 거잖아. 네가 우리 집안의 가족이 되어서 곰곰이 들여다보니까 우리 시누이한테도 미안하고 그리고 결혼시켜주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그런다고 말씀드리도록 해라. 네가 돈이 있으면 그걸 줘도 되는 거고 이번 연도에 네 시누이 결혼 안 시키면 우리 예비사위 도망갈 수도 있어. 예비사위가 미래가 창창한 사람이야. 앞으로 태성할 인물이라고. 나한테 돈이 있으면 그걸 주고 만일 돈이 없으면 부모님 건물로 대출을 받아서 줘라. 시누이 결혼 자금을. 그 사람 앞날이 창창한데 도망갈 수도 있으니 그거 걱정돼서 결혼을 시켜야겠다? 와, 정말 이해가 가십니까? 동의할 수 있으세요? 이 사람들 뭐죠? 아니, 시가 사람들은 원래 다 이런 겁니까? 아니면 이 사람들의 제정신이 아닌 겁니까? 우리가 뭐 바랄까봐 이야기를 안 한 것이냐고 하더니 결국엔 바라네? 무슨 말이 앞뒤가 이렇게 달라. 노선 하나만 타야지 이 노선 타다가 저 노선을 타네? 저는 제가 말을 하기 전에 남편이 왜 그런 말을 하는 거냐고 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사람도 분위기에 휩쓸린 건지 계속 옆에서 시누이랑 쏙닥거리더라고요. 가만히 있는 건 동의를 한다는 거고 저런 어이없는 말을 자기 엄마가 했는데도 그냥 가만히 듣고 있다라는 건 그렇게 해줘야 하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잖아요. 저는 그럴 생각도 없고 그냥 이 사람들 뇌에 주름이 없나? 그래서 생각을 못하는 건가? 라고만 여겨질 뿐인데 남편을 쳐다봤는데 시선을 피하더라고요. 결국엔 제가 말을 했습니다. 저 돈 없는데요? 그리고 제가 돈이 없다라고 해서 아버지 건물 담보로 잡아서 대출 받아줄 마음도 없는데요? 뭐? 아니 너한테 우리는 가족 아니니? 건물 없는 시어머니니까 가족 아니라는 거야? 너도 이제는 이 집안의 한 일원이다. 내가 너를 받아준 것처럼 나는 나 예비 사위도 놓치고 싶지 않아. 예비가 아니라 내 사위로 만들고 싶다고. 그러니 너 준비해라. 돈 많은 집안의 딸이면 이 정도는 시댁으로서 요구해도 되는 거 아니니? 미리 네가 이야기를 안 한 게 잘못인 거야. 네가 우리를 속였기 때문에 우리도 너를 테스트하는 거라고. 네가 우리를 가족으로 생각하는지 아닌지
이번에 한번 보마. 알았냐? 아, 그럼 어머니 지금 통장에 현금 얼마 있으세요? 가진 건 이 집 하나뿐인가요? 아니면 뭐 아무것도 없는 건가요? 이 집 자가인가요? 전세인가요? 아니면 월세인가요? 저도 어머니 경제 상황 아무것도 몰라요. 하물며 저 사람 경제 상황도 아직은 확실하게 모른다고요. 저는 궁금하지도 않고 알 필요도 없는 거라 생각을 하는데 왜 저는 저희 집 사정을 말을 했어야 한 거죠? 말 안 한 게 어떻게 속인 거죠? 그걸 궁금해하고 이제 알았다고 속았네 어쨌네. 테스트를 하네 마네. 이게 더 비상식적인 거 아닌가요? 그래요. 이럴 줄 알고 말 안 했나 보네요. 뜯어먹을 것 같아서 말 안 한 걸로 하죠.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네요. 아, 예비 사이가 아니라 사이로 맞이하고 싶다? 저를 받아준 것처럼? 아, 그 남의 집 아들 일은 저는 모르겠고요. 이 집 아들 일은 알 것 같네요. 이 집 아들은 돌려줄게요. 이런 기생충 같은 사람들하고 저는 가족할 마음 없거든요. 뭐 하는 짓입니까? 지금 이게 말이 된다 생각해요? 아, 기가 막힌다. 진짜 사람들이 어쩜 이렇게 뻔뻔하고 이상하지? 진짜 니네 집 식구들 완전 이상한 사람들 아니야? 바로 집을 나왔고 남편이 따라오든 말든 저는 그냥 무작정 걸었습니다. 그리고 걸어가는 도중 카페에 들어가서 택시 불러 바로 친정으로 갔고요. 그렇게 저는 1년도 채 안 돼서 이혼을 했어요. 저희 부모님 기막혀 하시더라고요. 남편이 친정 찾아와서 빌기까지 했었는데 이게 빈다고 해결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저런 말 주워 담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혼을 하자 했더니 서류 드림이니 이런 걸로 이혼하냐 어쩌냐 하는데 아휴 제가 제 발등을 찍어버린 거죠. 저런 사람들일 줄 모르고 결혼을 한 거였으니까요. 이혼하고 저는 다시 돌아온 여자가 되었습니다. 확 결혼하고 확 이혼한 그런 느낌이에요. 분명 남자와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고 신혼생활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신기하게 좋았던 시간들이 생각이 안 난다는 거. 건물주 어쩌고 가족 어쩌고 돈에와라 어쩌고 그것만 생각이 납니다. 그 정도로 그 일이 제게는 충격이었던 거죠. 기생충들 아닙니까? 아니 며느리가 가족인 건 맞죠. 그걸 동의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저런 걸 바란다고 허심탄회하게 말을 한 거라고 하길래 한숨 터져 나오게 하는 말이라고 했습니다. 아, 어따 허심탄회를 갖다 붙여. 저건 완전 뻔뻔하고 한숨 나오게 하는 말인데 누구를 원망할 생각은 없는데 그래도 원망할 거리를 찾는다면 저는 그날 쇼핑을 타다겠습니다. 그 쇼핑만 안 갔다면? 아닌가? 언젠간 알게 되었을 테니 일어날 일이었나? 원망할 사람들은 바로 남편 포함 시가 사람들이네요. 지금까지 들어줘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상 배신의 장미였습니다.